자, 북한이요. 지금 묵호항에 만경봉호를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달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대달라 하기 전에 한국이 다 짜고 하는 판이니까 대주겠다고, 기름하고 식량하고 전기를 대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자,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북한의 배가 한국을 오는데 돌아갈 기름도 안 싣고 오는 기름만 싣고 온 모양입니다.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만경봉호에 실을 기름은 700톤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를 공급해 달라 하는데 묵호항에는 이 전기가 공급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전기를 공급하기 어려운 묵호항에다가 배를 떼놓고 이제 전기 공급을 해달라 하면 배 안에는 발전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기를 돌릴 기름도 또 더 달라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지금 이 700-800톤의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우고 이렇게 남을 기름을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루 24시간 운항을 할 때 기름이 최고 25톤, 발전기 하루 종일 돌리면 15톤 정도인데, 자, 100톤만 줘도 충분한데 아마 기름 탱크를 거의 비우고 와서 지금 기름을 넣어라, 그리고 전기를 공급해라 이러니까 이제 기름을 좀 많이 줘야 되겠죠. 그런데 북한이 열병식을 할 만큼 아직 기름이 있지요. 그 정말 없어서 이걸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일부러 한국에서 받아갈 수 있는 기름을 최대한 받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갖다가 묵살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한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먼저 이야기한 것처럼 이랬는데 만경봉호가 입항한 이후에 유류 지원을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돌아갈 기름도 안 싣고 와가지고 배 운항할 기름하고 발전기 돌릴 기름까지 달라는 북한이요. 현송월이 이번에 내려와가지고 배에서 내려와가 악수를 할 때 남측 관계자와요, 샤넬 백을 메고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그것이 무슨 명품 백이 맞냐 안 맞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샤넬 메이커가 있는 백을, 알려진 백을 메고 왔어요. 프랑스 샤넬사의 클래식 라지 플랫백 금장 제품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백화점에서 700만 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 현송월은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무슨 왕족도 아니고요. 저는 앞으로 김정은 일가를 왕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건 그거 말고는 해석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왕족도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무슨 첩이나 뭐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여자가 샤넬백을 메고 다닐 정도인데 그런 나라에서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달라고 저거 먹을 식량도 안 갖고 와서 식량도 달란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 통일부는 주니 안 주니 하다가 결국은 북한이 지원 여부를 정식 요청했다고 하면서 지금 주도록 하고 미국한테는 적당히 말을 둘러대고 미국도 이제 건수마다 다 허가해주는 모양도 궁색하니 너들 마음대로 해라 라는 식으로 틸러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은 이번에 북한 선수단이 왔다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요, 정부의 공식적인 언급으로 29억이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2년에 대거 북한 선수단을 보냈을 때보다도 2배가 더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국회는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북한 지원 방안을 일단 29억을 지원하고 모자랄 경우에는 추가 편성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29억은 계약금 정도에 불과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사전 점검단 현송월 일행이 왔을 때 2,700 한 5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15명의 숙식비가 1,796만 6천 원. 참 15명이 하루 만에 많이도 처먹었습니다. 수송비 662만 4천 원. 이거는 기차 고레일 비용이 아니라 싣고 다니 버스나 이런 비용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비비 246만 원. 그리고 정부 합동 지원단 비용 5,300만 원. 평창 서울 상항실 운영 9,500만 원. 마식령 스키장 전세기 아시아나 비행기 9천만 원. 그 다음에 KTX 현송월이 왔을 때 1,100만 원. 이렇게 해서 2억 이상 썼고요. 지금 입장료만 10억이 넘어간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인제 스파디움에요. 예술단은 아직 안 들어갔지만은 아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응원단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기자단하고요. 그리고 태권도 선수단. 그 비용도 또 매덕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9억이 지금 훨씬 넘어갈 걸로 보이는데 2002년 아시안게임 때 13억, 대구 유니버시아드 때 9억을 지원했다는데 이 정부가요 지금 이 내역을 찔끔찔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부 얼마 규모에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를 저는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트럭,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완경봉호에 20톤짜리, 어떤 분이 20톤은 없고 25톤이라는데 20톤 트럭도 많이 있답니다. 20톤 트럭 4대가 차양막 뒤에 들어갔다는데 거기 뭘 싣고 갔고 뭐 했는지 정부가 공개를 하길 바랍니다. 이거는 현장을 스케치했던 한 기자가 자기 리포트에서 분명히 그렇게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수상하다 생각하니 수상한 일들이 더 많은데요.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정부가 경유 3만 톤을 보내려고 미국과 협상에 나섰다는 거죠. 언제? 금강산에서 합동문화공연을 할 때 한국에는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10,000리터를 갖고 가서 쓰고 그 지금 행사장에 전기도 안 되고 난방도 안 되고 무슨 조명도 안 되니까 그걸로 쓰고 남는 거는 다시 싣고 오겠다 했잖아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3만 리터를 주려고 했다. 아사히 신문은 복수의 한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2월 4일 날 예정되었던 남북 합동문화공연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북에 3만 톤을 제공하려 했고, 자, 이 부분을 유엔의 대북 제재의 예외로 만들기 위해서 미국과 조정하는 가운데 북한이 공연 취소를 일방 통보했다는 거죠. 신문에 따르면 북한에 보내려고 한 경유는 발전기용이라 했는데 한국 측은 금강산 지구 시설 노후화로 3만 리터의 경유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예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 알려진 10,000리터는 거짓말이다. 라는 거죠. 이 말이, 이 보도가 맞다면요. 자, 북한은 지금 국제 이 사회에 가장 중요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석유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 정유 제품을 연간 공급량을 50만 배럴, 즉 7,945만 리터로 딱 정해져서 제한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 측이 미국 측에 이걸 예외로 하자고 3만 톤을 갖고 협상을 하니 미국 측이 몇 가지 단서를 달아서 협상 중이었다는 겁니다. 즉 북한에 갖고 갈 경유가 군사용으로 안 되도록 대책을 세워라. 그러면서 북한 내에서 그걸 감시를 하거나 남으면 갖고 와라. 이렇게 했고 이런 과정에서 북한이 자신의 뜻대로 안 되어 간다 생각을 했는지 그깟 3만 리터 포기하고 길들이자 해서 행사 중단을 통보하면서 한미 간의 협상도 중단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좀 의문이요.
좀 희한한 게 있습니다. 태권도 선수단이나 응원단이나 기타 북측 이 무슨 체육 관계자들은 인제 스파디움이라는 인제에 있는 호텔 리조트에 들어가요. 거기가 주변하고 격리되어 있고 상당히 외딴 지역에 있습니다. 인조계 인제에 가끔 TV에도 나오는 자동차 이 코스 있죠. 경주하는 코스. 인제에 그 코스 바로 앞에 있는 이 호텔입니다. 그러니 사람도 별로 안 오죠. 그 자동차 경주 코스 이용할 사람들이나 주로 가끔 오고 별로 그런 데인데요. 그런 데를 일부러 택해서 주변과 격리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인제 스파디움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애정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요. 예약 잡지 마라. 어차피 호텔 측으로는 사람이 없어서 맨날 파리만 날렸는데 정부가 딱 그걸 통으로 며칠부터 며칠까지 비워놔라 했으니까 굉장히 좋았지요. 그런데 이번에 예술단은 거기 안 간다고 해가지고 다 놀랬지요. 그런데 응원단하고 태권도 선수단, 체육 관계자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어제 거기서 환영 리셉션도 했잖아요. 그러면 왜 북한이 예술단은 만경봉어에서 먹고 재울까요? 기름, 발전 전기용 기름, 또 식량 등을 요구를 하려고 그랬고, 그거는 정말로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받아내면서 지금 요구가 무력화되도록 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 만경봉으로 왔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르고 다 배는 다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 사람들 인제 스파디움에서 자니까 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설사 돌아갈 때 또 복잡하게 만경봉호가 내려와서 태워가면 되겠죠. 그런데 기름 달라거나 식량 달라 하면 선원들 열댓 명이 있을 건데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나절이면 강릉에서 평양까지 갈 일을 원산까지 5시간 기차를 타고 와서 공해상으로 가서 하루 걸려가지고 1박 2일로 온 이 만경봉호. 이 만경봉호에서 굳이 먹고 자겠다고 하는 이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애초부터 먹고 자야 기름이나 식량을 받아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례를 깰 거 아니에요. 대북제재에. 그래서 어제도 강릉의 아트센터 갔다가 점심 먹으러도 배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묵호까지요. 지금 쇼를 아주 웃기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곳곳에 수백 명의 북한의 예술단, 오늘 이 강릉 아트센터에서 공연이 열리죠. 들리는 이야기로는 한국의 제2에게라는 이선희 이 가수의 노래도 지금 나온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깜짝 쇼를 엄청나게 할 거예요. 그 공연에서요. 그래서 뭐 감동적이었다 어떻다 할 거고 북한의 체제 선동이나 선전은 별로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측에 정신 나간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잡으려고 하겠죠. 북한의 심지어 응원단이 뭐 어떤 걸 하느냐 하니까 깜짝 놀랄 걸 보여주겠다. 미리 이야기하면 김이 세잖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원이 그게 응원이죠. 응원에서 뭘 깜짝 놀랄 게 있겠어요. 자, 이번에도 뭐 이쁘장한 애들 좀 보내가지고요. 뭐 키가 164 이상이니 어쩌니 이러는데 그래서 또 남측을 홀리고 흔들 겁니다. 문제는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한이 이번에 응원단, 예술단을 보내고 태권도 시범단을 보내고 대규모 이런 선수단은 불과 뭐 선수는 진짜 2명밖에 없는데 자격 갖춘 사람은 선수를 억지로 22명인가 만들고 거기에 임원 붙여서 40몇 명인데 그것보다 10배 이상 되는 각종 무슨 단을 만들어가 한국 사회에서 공연을 하고 응원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현송월이 설치고 김여정이 설치고 이러면서요. 한국의 언론은 하루 종일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아마 종편은 북한의 강릉 아트센터 공연에 대해서 하루 종일 또 떠들 거예요. 응원단 이야기하고 예술단 이야기할 겁니다.
정말 철없는 국민들은요, 그 앞에 나가서 한반도기를 흔듭니다. 이렇게 되면서 남측의 국론 분열은 점점 심해져 갈 겁니다. 그 속에서요, 결국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정은이 노리는 게 지금 남측에서 남측 정치,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 간에도 분열이 가속화되면서 북한이 노리고 있는 지금 한마디로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고 결국 미국을 직접적으로 협상으로 끌어내고 한국은 그때까지 도구로 사용하고 그러면서 결국 남측에 대해서 북한이 장악을 하려고 하는 시도 중의 일환으로서 대규모 한마디로 과거와는 좀 다른 형태의 선전, 선동을 프로파간다를 이번 올림픽 기간에 하는 겁니다. 과거 제가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북한 사람들은 남측에 내려와서 매우 어색하게 행동했죠. 이번에는 두고 보십시오. 뭐 과거에 무슨 뭐 플래카드가 김정은 사진이, 김정일 사진이 있는 플래카드가 있다고 원수님, 장군님 하면서 뭐 울면서 그걸 떼고 하는 이런 쇼를 안 할 겁니다. 아주 세련되게 행동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런 행동보다 세련되게 행동하면서 평화의 사절이냐,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때 김정은은 위에서 자기 왕가의 이전 왕들과 좀 다르다,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또 우매한 한국의 국민들은 또 속아 넘어갈 겁니다. 결국요, 북한의 지금 대남 공작이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마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정권과 종북이,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들이 일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념을 따지지 마십시오. 가게 되면 우리 다 같이 가는 겁니다.